2단계 빠르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그 상관계수를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책을 보려면 이 상관계수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또 알 수 없어요. 근데 0.9가 수학적으로 상관계수가 높다고는 하지만 0.9 때 초반과 후반은 또 다르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후반에 걸 노려서 아예 빈틈이 없게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해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게 6개고 6개니까 30번을 상관계수로 엑셀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서울로 따졌을 때는 대전이 제일 상관계수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서울이 오르면 대전이 오른다. 상관계수를 항상 오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관계수라는 거는 A의 별량이 움직일 때 B 별량이 움직이는 상관도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서울이 오를 때 대전이 오르는 거는 투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서울이 떨어지면 대전도 떨어진다. 이 두 개는 똑같다. 네. 다만 서울이 오르는데 대전이 떨어지고 서울이 떨어진 대전이 오르고 이런 경우는 드물다라고 보셔야죠. 언제 상관계수가 높을 경우에는 부산 울산 0.98 거의 똑같죠? 부산 울산 되게 똑같습니다. 네. 부산 대구도 또 거의 비슷해요. 신기하게 부산 광주도 비슷해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광주도 비슷해요. 예, 대전은 서울과 같고 울산 비슷하죠. 결국엔 대전을 투자하려면 서울의 유동성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광역시를 투자하려면 부산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도로 살펴보세요. 지도로. 대전이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 7도 이것도 볼게요. 강원도는 충남이 제일 상황에서 높아요. 잘 보시면 우리가 수도권이 있잖아요. 경기도. 경기도의 오른편이 강원도예요. 경기도의 남쪽이 충남이에요. 네. 천안이죠. 1호선 네. 연결되는. 네. 경기도랑 가장 밀접해서 아마 이 둘이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상관계수를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걸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그거고요. 충북, 충남은 여러분 알다시피 0.89니까 0.99예요. 진짜 가까워요. 여기도 투자집이 나오죠. 자, 충남, 천안이 떴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청주가 뜰까 안 뜰까요? 뜨죠. 이건 수학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제가 1시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상관계수라는 코렐레이션이라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수학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2020년 가을에 천안이 뜨고 청주를 무게불 3개를 했거든요. 그때가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왜? 천안이 뜨면 청주가 뜰 건 명확하니까. 명확하니까. 네. 그때가 제일 좋아요. 사기는 왜? 아직 하락장일 거거든. 상승이 아직 안 될 때니까 매도자는 진짜 싼 값에 엄청 팔아요. 그리고 하락장일 때 좋은 게 뭐냐면 매수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계약금 적게 걸어야 돼. 전 돈이 없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계약금도 적게 걸고 막 군산 이런 건 계약금 100만 원 건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왜냐면 1000만 원 있으면은 1000만 원으로 한 개 사는 것보다 1000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4개 사고 5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매수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전북, 경남 여기가 핵심이에요. 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당연히 도의 남북도는 상황에서 제일 높아서 네. 얘네끼리는 공유하는 시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충청도는 그런데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수학적으로 그래요. 전북일 경우에는 경남이 제일 높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전주가 떨어져. 그러면 창원을 팔아야죠. 수학이에요, 이것도. 전주가 전북의 1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창원이 상승을 겁나 해. 그럼 창원을 사야 돼요? 아니요. 전주를 사야지. 창원을 놓쳤어. 그럼 놓쳤죠. 전주로 가는 놓쳤죠. 여기서 왜 놓쳤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대장주나 준신축을 놓치고 만약에 여러분이 구축을 투자하실 거라면 당연히 인구수 큰 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순서예요. 다만 내가 들어갈 것도 이미 갭이 커진 상황이고 내가 봤을 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마진이 적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오히려 창원의 구축을 노리는 것보다 전주의 대장주를 노려야죠. 전주의 준신축이나. 왜? 상황에서 높다는 건 이미 그 후로 따라올 텐데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잖아요. 좋은 시점에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디가 떴으면 뭐가, 그러니까 가장 수학적인 투자예요, 이게. 전북이 있으면은 경남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좌우로 붙어 있죠. 양쪽으로 붙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충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경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있죠.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 7도의 상관계수는 오히려 위아래보다는 예, EXIT가 생각나지만 위아래보다는 예, 좌우가 중요하다. 좌우가 중요하다. 예, 그 인사이트만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그래? 거기가 많이 올랐어? 괜찮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강원도, 충남하고 이렇게 네. 약간 대각선이지만 그쵸. 이렇게 돼 있고. 네. 되게 특이하다. 이거는 자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상관계수가 0.99, 1이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상관계수가 1이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100이라는 수치가 200이 됐어요.
200이라는 수치는 400이 돼야 돼요. 그게 명확하게 상한계수가 1일 시점이에요. 완벽하게 동일하다가 상한계수 1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0.99 정도라면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조금 다르던데 이거는 자 보세요.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면 네. 이게 시계열이 20년이거든요. 네. 20년 동안 얘네 그래프가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어요? 거의 변곡점 못 찾아요. 네. 변곡점이 시차는 있죠. 시차는 있는데 변곡점이 다른, 즉 상한계수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 즉 A가 상승하는데 B가 하락한다. A가 하락하는데 B가 상승한다. 이런 구간은 찾기 어렵다고요. 적어도 상한계수가 높다라면 A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가고 A가 떨어지면 B도 떨어진다고요. 이게 상한계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충남 충북을 가지고 청주랑 천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청주가 떨어지고 있으면 천안을 팔아야 되는 거고 천안이 오르고 있으면 청주를 사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상한관계가 생겨요. 그 두 개의 수치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려야 될 시차는 딱 그 시차예요. 무언자가 생각나지만 근데 그 시차까지 어떻게 찾아내 주셨어요? 시차요? 그거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거 시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KB 시계열의 주간 시계열로 판단하면 돼요. 주간 시계열에 그래프가 먼저 딱 올라오는 게 생겨요. 걔 올라오고 다른 걸 비교해보면 보통 3개월, 6개월 차이가 나요. 특히나 지금은 도 단위의 비교인데 도 안에서의 비교도 재밌거든요. 도 안에 시 단위 비교인데 이건 도 단위 비교라서 2단계고 시 단위 비교는 3단계인데 3단계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인구수대로 우리가 시세가 분출돼요. 만약에 충남이라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여기는 근데 천안이랑 아산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곳은 시차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 대부분 천안 아산역 근처로 인해서 불당이든 탕정이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차는 해봤자 1, 2주예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천안 아산 말고 서산 당진은 판단하기 쉽죠. 네, 근데 걔는 좀 아니고 되게 판단하기 쉬운 지역이 있어요. 전북. 전주와 익산과 군산이 떨어져 있어요. 인구도 60만, 30만, 30만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요. 이렇게 똑같은 데가 어디냐면 경북이에요. 포항이랑 구미랑 안동, 경주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데는 시차가 크게 생겨요. 인구 수도 크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흐름 투자를 하기 매우 편하죠. 1등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구수 1만 쳐다보면 나머지 시차가 벌어져요. 네, 그것도 주간 시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0.97인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보이죠? 네. 얘부터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경남이 이 부분 올라갈 때 전북이 떨어지는 부분은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얘도 충북, 경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주랑 그 다음에 포항이랑 뭔 상관관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관관계가 겁나 큰 거예요. 왜 커요? 0.98이라니까요? 과거 20년 시계열을 봤을 때 이거를 못 벗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봐봐요. 다른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을 잘 찾으려면 쉽거든요. 고점, 저점, 고점, 뭐 저점, 고점 이렇게. 그러면 꺾이는 흐름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얘가 상한관계가 만약에 0.99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북, 청주가 떴죠. 그럼 뭘 사야 돼요? 포항을 사야죠. 포항이 떨어져요. 청주? 팔아야죠. 예,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고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보시고 하라고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거는 뭐 어떤 그래프냐면 KB 부동산에서 단지를 치시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뭘 다운받을 수 있냐면 일반 매매 평균가와 전세 매매 평균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그래프를 만들고 이거는 비율입니다. 네, 전세 가격 대비해봤을 때 매매 가격을 만든 거예요. 이 막대기는. 네. 그럼 이게 반포자이잖아요. 대전 크로바 각 광역시에 가장 대장주만 모아놨는데 신기하게도 이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신기하게도 이거 보세요. 노란 거. 이것도 미친 거죠. 전세 가격 대비해봤을 때 매매 가격이 1.2에서 1.3이에요. 전국이 동일하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대장주건 광역시건 전세 가격에 만약에 120%나 130%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왜냐면 이게 역사가 지금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 밑으로 내려간 게 없으니까 전세가 사용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사용가치 대비해봤을 때 120, 130%가 매매가로는 최저예요. 그때는 싸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죠. 이게 최고로 올라간 데 보면 서울은 거의 3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세가 만약에 10억이면 매매가가 30억인 거예요. 그때는 과거 평균 20년치를 생각해봤을 때 비싼 거죠. 그래서 과거 평균을 다 이렇게 그어서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현재가 얼마 정도다 라고 판단해보면 대장주 입장에서 각 지역이 현재 거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광주 사요? 1.6. 근데 광주는 평균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평균까지 내려왔는데 최고가 좀 너무 낮아요. 또 그쵸?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또. 네, 최고가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낫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딴 거보단 좋아요. 오히려 대전이 괜찮죠. 예, 최고가랑 얘랑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내려왔잖아요. 평균 대비해서 낮고 예,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현재 전세 가격 대비해봤을 때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나, 내가 이걸 사용 가치라고 봤을 때 사용 가치 대비해봤을 때 얼마나 가격이 매매 가격과 펌핑이 되어 있나, 네, 이게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됐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시 가격 대비해본 거긴 한데요. 네. 제가 아까 공시 가격으로 집을 산다 그랬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매매 오피스도 그렇고 그렇고. 공시 가격에 몇 프로로 산다.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전세 가격 대비해봤을 때 몇 프로로 산다. 공시 가격 대비해서 몇 프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이런 구체적인 수치 틀이 있어야 돼요. 이 수치 틀이 없으면 우왕좌왕해요. 왜? 없으니까. 근데 있게 되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매물을 찾다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전세가 2억이에요. 근데 매매가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 2억 4천이나 2억 6천이야.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보면 아, 사용가치 대비해봤을 때 매매가가 괜찮은 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전세가가 만약에 2억인데 매매가가 뭐 6억이다. 이러면은 사용가치 대비 너무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다라고도 판단하셔야 되고, 이거 잡았다가는 거품 빠지면서 골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게 공시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결국 사용 가치잖아요.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된 수치인 거고, 그 두 개는 어차피 KB 시세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원에 있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수치를 좀 잡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또 궁금증이 네. 이게 각 대장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과연 야 이렇게까지 1.2, 1.3까지 또 붙어주는 때가 올 수 있을까? 있을까? 이제 이런. 그래서 대장주는 갖기 어렵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자산이면 그 자산은 좋은 자산이 아니에요. 이 대장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전부터 정보가 좋았고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캐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저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이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다리를 주겠어요?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은데, 그거는. 왜냐면 이미 성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시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2016년 정도, 아니 2014년 정도. 제가 아까 그 유동성으로 표현했을 때 앞으로 꽤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우리 M2 유동성 추세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장 사기 좋았던 시제가 언제였어요? 유동성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던 2013년부터 2016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광역시도 아까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대장주들은 어차피 서울과 키 맞추기도 하고 5분위 아파트들은 유동성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절 가장 싸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와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세가가 올라서 말 그대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율이 적어지거나 반대일 경우도 있죠. 전세가는 그대로고 매매가가 떨어져 버리면 또 좋은 시기가 오죠. 지금 아마 무주택자나 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겠죠? 그게 오냐라고 생각하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네, 그거는. 네, 결국에는 유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왜? 대장주기 때문에.